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열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고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열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과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요즘은 다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자, 연금 개혁안으로 보는 2030 청년층에게 미치는 부담,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예,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런 청년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1993년 1월부터 8년 3개월 동안 보험료를 657만 2,700원을 납부하시고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그래서 약 23년간 총 1억 1,846만 원. 650만 원을 내시고 650만 원을 내셨는데 결국에는 1억 1,800만 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이 시기에 대강 4배 정도 올랐고요.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무려 18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거를 보고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 개혁이 어떻게 이제 되고 있냐면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서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2033년에는 3%까지 이게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인데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소득 대체율 조정인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26년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은 43%로 조정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 대체율은 뭐냐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1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다. 만약에 은퇴 후에 4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40%가 소득 대체율이고 43만 원 받는다. 43%입니다. 그래서 40만 원 받을 거 43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뭐 40만 원 받다가 43만 원 받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좀 올린 거죠.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은퇴 후에 약 퇴직 전에 받았던 소득의 70%.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월 소비를 했다. 은퇴 후에는 거기에 70%면 350만 원. 3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렸다고 그래도 뭐 40만 원 받을 거 43만 원 받는다.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노령연금 대상자들이 받는 평균 금액이 65만 원. 그러면 우리가 월 소비 금액이 뭐 350만 원으로 치면 거기에 뭐 소득 대체율이 아무리 올라도 65만 원. 그럼 나머지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준비해야 되겠네. 뭘로? 연금보험으로. 그러면 또 전문가하고 상의해야 되겠네. 젊었을 때부터. 그럼 뭘로 투자할 것이냐? 시간과 복리에 투자해야 되겠네.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 국민연금을 아무리 올린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균 소비 수준 이거를 급격하게 줄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또 대비하셔야 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이제 이번에 소득 대체율 조정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포인트 제고 노력이 이제 병행된다면 뭐 15년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소진 시점이 2056년입니다. 근데 이제 2071년까지 이제 일단 늦춰놓은 거죠. 좀 이번에 개혁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9%에서 13%까지 내니까 만약에 국민연금 고갈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해가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 청년층에게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율을 이제 13%로 인상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5% 근로자가 4.5% 회사가 4.5%를 이제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혁안 13%면 근로자가 6.5%, 회사가 6.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년층은 월 6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이제 추가 부담하고요. 연간으로 보면 뭐 72만 원에서 168만 원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국민들이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공무원 연금하고 이제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하시죠. 국민들은. 우리 청년 세대 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현재로 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9%인데 근로자가 4.5% 내고 회사가 4.5%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18%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9%, 정부가 9% 이렇게 해가지고 18%거든요. 근데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이거 편파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9% 내고 기업에서 받는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퇴직금 쪽으로 받는 거고 퇴직금이 8.3%입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년 근무하면 1개월치가 퇴직금으로 적립되지 않습니까? 12분의 1, 8.3%입니다. 그게. 그래서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 그러면 17.3%, 18%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아, 이거 공무원연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뭐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국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나중에 이제 통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통합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군인과 공무원들도 일본 국민이면은 다름 아니다. 그래서 통합해라. 2015년도에 통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나중에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기업 퇴직연금 8.3%가 더해지니까 이제 비슷해지는 건데 이게 지금 퇴직연금 없는 뭐 일반 사업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또 해당이 없으니까 따로 이제 개인연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거는 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연금도 통계를 보면은 한 55% 이하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물론 뭐 나머지는 이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령하시겠죠.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뭐냐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예를 들면 10년이 안 됐다든가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나중에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노후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철저하게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에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시간과 복리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40%에서 43%로 이렇게 올렸고 2050년대 이후에는 재정 부담 증가로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기금 소진 기간을 연장해 놨지만 이번에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되면 결국에는 또 국민연금을 갖다가 개혁을 단행하겠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 증가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층이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연령이 이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63세인데 2033년까지 65세로 이제 뭐 이렇게 상향 예정이죠. 점차적으로. 저도 참고적으로 64세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추가 연장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은퇴 크레바스, 은퇴 이후에 연금 받는 시간. 자, 은퇴를 예를 들어서 60세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65세부터 받으면 그 5년 기간은 그게 바로 이제 은퇴 크레바스인데 그래서 60세에 은퇴하시고 65세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럼 5년간은 뭐 하실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60에서 64세 인구의 64%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퇴 크레바스를 견디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반드시 그런 거에 대비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개인연금하고 이제 재테크의 필요성이 또 증가되는 거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투자대안 등 이런 것들이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개혁이 이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많다 앞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예측하는 상황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인데 이거는 뭐 다 이제 인상한 거죠. 9%에서 이제 13%로. 그래서 청년들이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급 연령도 이제 상향된다.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개혁 논의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67세 이상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청년들이 귀가 쏠깃하고 내가 낸 돈은 어떡하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는 더 늦게 오래 납부하면서도 수급은 늦게 받는 구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거고요. 기금 고갈 방지를 미래 수급 안정성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5년경에 이제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한 거죠. 그래서 71년까지 이제 연장된 거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급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이죠. 결국엔 이제 국가가 보존해 주니까 결국엔 지금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 연금도 뭐 마이너스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가 지금 보존해 주고 있는 건데 뭐 이번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지급을 명문화했으니까 뭐 내 돈이 어디 갔는지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 이슈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연금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세대 간 이전에서 나온 겁니다. 세대 간 이전, 세대를 거듭할수록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그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면 또 다른 청년이 이제 부양하고 뭐 이런 세대 간 이전 가설에서 나오는 건데 때문에 이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차라리 사적 연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사적 연금이나 다른 방법이 낫다라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젊은 층에서 연금 가입에 대한 니즈, 요구, 필요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도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상담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하면 청년이 손해라는데 크레디트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다른 거죠. 거기서 이제 가입 기간을 갖다가 이제 보너스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6개월이었는데 군복무를 하게 되면 1년을 준다든가. 어차피 10년을 채워야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도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에서 크레디트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제목만 한번 쭉 읽어드리면요. 형평성을 좀 보완하는 거죠. 여성,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노동자들 이런 제도적 형평성을 조정해주고요. 그다음에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거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보존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보유하는 은퇴 후에 기초적인 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10년.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은 항상 이 10년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10년.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도 채 55%가 안 된다. 그게 현실이다. 금액도 65만 원이다. 그러면 벌써 내가 그럼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드셔야죠. 야 국민연금 다 받는 거 아니야? 다 받는 게 아니죠. 국민의 55% 이하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은 다 받죠. 34만 3천 원. 하위 70%. 전 국민의 소득 하위 70%. 34만 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이제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거죠. 크레딧이라는 게. 그래서 연금 실업이라든가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수용성 제고, 취약계층을 보호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 보완해주면서 더불어 같이 살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주요 개혁 방향에 따라서 세대별 입장이 30대의 반응만 우리가 이제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대들은 뭐 그럴 것 같고요. 그게 이제 30대들이 반응이 보험료율을 인상하니까 부담 증가에 이제 민감한 거죠. 그래서 세금처럼 느껴져 이제 반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수급 연령 상향.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한 반감이죠, 이거는. 그렇죠. 물론 됐지는 않았지만 은퇴 이후 공백 기간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가입에 대한 니즈가 또 강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급액 삭감 또는 조정. 실망감이 큰 거죠, 여기에서. 어차피 적게 받는다는 인식이 이제 퍼지고 있고요. 세대 간 형평성 확보. 형평성 이거 뭐 우리는 엄청나게 냈는데 뭐 이거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고요. 기금 고갈 문제 매우 민감한 거죠. 제도 신뢰도에 직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30대들이 많이 이제 느끼면서 요즘에 이제 최근 전문가하고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잘 대비하시면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에 있어서도 개미처럼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배짱이처럼 추위에 오들오들 안 떠는 거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이제 확정이 되면서 청년층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미 뭐 50대 분들은 아직 뭐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덜한데 청년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가면 또 이제 걱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미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